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제가 사무실이 춘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평창 평화영화제 프로그램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역에서 내려서 시청에 있는 사무실까지 걸어갈 때 이제 겪었던 그런 길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최근에도 요선시장에서 그 요선 축제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또 참석하셨던. 그래서 그런 프랜카드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매일 접했던 일상의 공간들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판타스틱한 그런 공간으로 변모해서 보는 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요선이라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굉장히 좀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서 좀 인상적이었던 영화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그 감독님께 뭐 이제 아까 소개 영상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런 독특한 작품을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만드시게 된 어떤 계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드시면서 또 배우분들께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마임 영화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느꼈던 좀 그런 소회들 이런 것들 간단히 여쭙고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상업 영화를 8년 전에 한번 작은 영화지만 해봤고, 그다음에 다큐도 몇 편을 해봤는데 양쪽을 할 때마다 좀 이제 좀 접점이 너무 달라서 이제 좀 중간적인 작업이 좀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의 장점은 현장성은 있지만 그 캐릭터의 내면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꿈이나 이상, 드라마를 인터뷰라는 형식 말고는 담을 수가 없고, 극영화는 그 이제 시나리오화되고 문어체화되면서 거기 또 클리셰에 빠져버리고 그 캐릭터를 메모리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접점을 찾아가지고 하이브리드적인 작업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무렵에 선생님 마임을 제가 우연히 촬영을 나가서 이제 만나게 됐고, 촬영을 하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고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장편을 가기에는 이제 선생님도 그리고 여기 지금 혜진 씨도 상당히 이제 전혀 영화를 해본 적이 없으시고 저도 이제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이라고 하는 이제 단편 작업을 이제 했었어요. 3년 전에 여기 왔었었는데 그때 한번 해봤더니 영화도 되게 재밌고 이제 출연해 주셨던 우리 작가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러면 장편을 한번 갑시다. 그리고 내가 말이 없으니까 선생님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장편 언제쯤냐고. 그러시다가 이제 요선에 어느 날 요선에 이제 행사가 있는데 촬영으로 오지 말고 편하게 와서 구경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가라. 요선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저도 어렸을 때 뭐 재래시장에서 자라고 이래가지고 이 공간이야말로 진짜 실험적인 영화를 장편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공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배우님들은 첫 장편을 경험하시고 찍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 작업이 뭔지 너무 몰라가지고 되게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잘 몰라서, 근데 찍고 나서 혼자 이제 저희가 3월에 찍고 지금 8월이니까 있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 작업은 내가 접했던 다른 작업들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고, 이게 단편들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구나. 사실 저는 오늘 영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좋아요. 되게 제가 원래 배우가 아니니까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인들 분들 사이에 있는 게 영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혜진 씨는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지난 8월 8일 날 그 요선시장, 우리가 요선시장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서 그 관계 한 사람만 같이 시사회를 한번 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
자리에서 보면서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저렇게밖에 못했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그래서 이따가 집이 나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 있나 하는데 얼굴 들고 서 있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마임 공연하는 사람이고 뭐 50년 동안 해오면서 그러니까 공연자인데 영화를 찍으면서 진짜 힘들었던 거는 똑같은 장면을 거의 뭐 10번씩 하는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공연할 때는 한 번에 다 쏟아붓잖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영화는 카메라 앞에서 똑같은 것을 똑같지 않죠. 더 이상을 이제 요구하니까 그걸 반복한다는 게 영화 배우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따 질문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유진규라는 역할과 조르바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른 역을 표현내는데 캐릭터 찾아내는데 많은 개인적인 고생을 했었습니다. 세 분 말씀에 너무 이제 흡입력이 있으셔서 막 빨려 드시면서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거리를 두시고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막 이런 신기술이 있다니만 놀라시기만 하시고 질문 안 하시는데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마임의 어떤 그런 표현과 세계도 있었지만 전 촬영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버스 같은 일상적인 공간도 굉장히 판타스틱한, 그리고 춘천 곳곳에 굉장히 그런 곡들을 뭐 국민곡이라든가 국기차량 이 일상적 공간들을 되게 판타스틱하게 표현했던 그런 촬영과 그리고 또 롱테이크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이 촬영 처음에 플랜 딱 하실 때 이 공간을 어떤 식의 방식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촬영 감독님한테 박수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감독님 홍상도 감독님인데 이제 홍상도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되게 A급 배우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A급 배우를 가지고 오시고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일상성을 이제 확보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정반대로 일반인들의 일상성을 최대한 시네마틱하게 한번 표현해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요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요선시장 내부와 그 다음에 이 작가님들의 세계, 두 세계가 있고 두 세계의 설계를 굉장히 모던한 느낌으로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50주년 공연을 하는 작가님의 세계, 그 요선시장 내부에서는 이제 그 판타지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한 70년 정도 된 렌즈를 구해가지고 그 렌즈로 그런 여러 가지 몽환적인 느낌이나 왜곡된 느낌 그리고 되게 밀키한 느낌을 내려고 이제 작업을 했었고 그게 시네마틱하게 또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테디캠을 이제 동원하게 됐고 우리 박철 감독님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촬영해 주신 박철원 감독님은 이번 영화제 뭐 상자루의 길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조명 감독님이 우리 이희성 조명 감독님이 너무 저기 인상 표현적으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인상적인 화면을 만드셨어요. 연출에 대한 방금 그런 것처럼 확인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또 아티스트 사이의 어떤 조율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조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면서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또 이제 직접 연기하셨던 분들이 또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답변하시죠? 예. 제가 할까요? 많이. 네. 많은 장면 조율, 연출가의 조율 과정에 대해서. 근데 일단 그 장건호 감독하고는 4, 5년 됐죠. 네. 그 오랫동안
씨의 공연도 제 공연은 또 많은 공연이 강혜진 씨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그 공연을 기록하고 그 영상으로 담는 일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담고 뭐하고 그냥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끝나고 막걸리 한잔하고 뭐 그것 갖고 또 수많은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과정을 이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특징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는 마임이라는 그 장르를 이제 그 주요 어떤 그 부분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저 이정훈 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많이 그 실제로 나와서 역할도 했지만 이정훈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인사해야지 마인 표현에 그런 이정훈 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마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마임의 덩어리를 배열을 하고 마임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요약을 했고 그 마임에 대한 것들을 전적으로 이제 김 선생님하고 이제 정훈이하고 같이 하시고.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대사나 이런 부분에서 즉흥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건 혜진 씨가 한번.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나리오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좀 뭔가 대사가 비거나 아니면 저희가 평소에 나누는 대화 호흡과 좀 다를 때는 상대 배우들이랑 미리 얘기해서 맞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술자리에서 녹취를 많이 했어요. 녹취를 많이 했고 범죄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녹취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이제 큰 틀거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짤 때 녹취록을 계속 반복했었다가 좋은 거 있으면 넣고 그래가지고 초고를 이제 드렸더니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요거는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이거는 나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근데 이제 현장에 주박신 같은 경우 이제 할 때 수긍들이 터지니까 이제 저는 시간을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대화가 아닌 좀 대사로 좀 정리해 달라 몇 번 이제 간섭을 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평소에 이제 하시던 모습 그대로 화면에 나오시는 거고 최대한 리얼한 어떤 조르바만 빼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또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 그리고 무녀의 극 중에서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제가 답을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금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슈퍼이고적인 자아와 이제 이드적인 자아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슈퍼이고 그러니까 어르신으로서의 이제 원로 예술가가 이제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드가 아주 깊숙이 더 큰 덩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르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조르바가 이제 내면을 이탈하면서 이제 슈퍼이고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조르바 없이는 이제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임을 못하게 되고 그 두 개를 이제 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초반에 깔아놨던 복선을 타고 이제 개구리를 이렇게 상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모든 절기 중에 한 생명의 의지로만 결정되는 거는 경식밖에 없다가 이제 복선이었고 이제 거기 이제 가위나를 떨어뜨리는데 이제 개구리가 나온 거는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에서 개구리가 나온 거는 이제 자아가 터져 나온 거고요. 이제 두 개가 화합을 이룬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오히려 이제 날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다른 두 개의 자아니까 아까 대비했던 가위는 양날로 존재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상징한 거죠. 그 질문 중에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씩만 꼽아달라는 질문이 있는데 두 배우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장면 있으시면 한 장면씩만 좀.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실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와 골목을 막 뛰어다녔던 장면이 준비할 때도 재밌었고 사실은 철호 감독님이랑 둘이 너무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너무 무겁게 뛰어다니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악기 들고 이렇게 막 좁은 데 뛰어다니고 이렇게 모니터를 보는데 막 무시 펄럭이고 약간 홍콩 영화처럼 제가 이제 관리만 하던 사람인데 영화도 찍었는데 이게 약간 액션감 네, 그 약간 흥미로운 장면이어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개구리 이렇게 가위 떨어뜨릴 때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이제 뭐죠? 천장에서 빛 내려오면서 마지막 떨어뜨릴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뭐 이게 주로 밤에 찍었고요. 우리가 3월 말부터 해서 4월 춘천이 또 추웠어요. 엄청 밤 되면 또 영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또 주로 먹질 좋아해갖고 또 이렇게 알몸으로.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우리 장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반복을 시켜갖고 제가 나 더 이상 못한다고 그러고 촬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 많은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다 동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불쌍하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잘 담아갖고 끝을 내야지. 근데 장 감독이 담배만 피고 안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갖고 역시 영화는 감독이 제일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배우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하자. 나의 최선을 하자.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찍자고 그래서 찍어갖고 그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데요? 박수로 사장님이 잘 잡아서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독님께 대한 질문 한 두 가지 질문 제가 합쳐서 하나 드릴게요. 그 욕망과 자아를 이제 마임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그런 감정과 욕망 부분을 이제 마임 형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감독님이 또 풀어내고 싶은 어떤 장면이나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계를 느꼈던 그런 장면이 또 있으신지, 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이제 예술적 에너지잖아요. 이게 지구쌤 인터뷰처럼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없이는 이제 인간이 자로 잰 듯이 살 수 있으면 예술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 이제 욕망을 표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원로 예술인이 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욕망한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걸 풀어낸다. 그럼 상당히 이게 지금 특히 요즘 상황에서 이게 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임이라는 것으로 되게 은유적으로,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좀 강렬하게, 그리고 진규 쌤이 평소에 추구하시는 마임 스타일에 좀 맞춰가지고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마임 영화고, 이건 유진규 선생님이 주연이신 거고, 이제 두 개의 자아가 등장하는 한 개가 된 거고, 그 중앙에 이제 뮤즈로 이제 강일 선생님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어려웠던 점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왜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좋으면 이게 훈장이 되는데, 아무리 현장이 편해도 결과가 나쁘면 이게 다 상처로 남고 서로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이라도 힘들지만 한 번만 힘을 냅시다. 이제 그런 말을 제 입으로 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 PD가 그걸 대신해 줄 때, PD 어디 갔나? 그 다음에 우리 조 감독님이 그거 대신해 주셔서, 조 감독님, 예, 그때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예,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표현하실 때 이게 연출적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셨던 그런 대목들도 있으셨나요?
연출적 한계는 이제 매일 특히 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개입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신뢰가 되고, 근데 또 영화는 우리 스케줄이 있고 그다음에 전 스텝이 지금 춘천에서 한 달 가까이 숙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스태프들의 스케줄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시간 내에 저는 어떤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이제 스테이지에서 올라서 또 다들 자기만의 또 세계를 연출하시는 감독님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율하고 이걸 어태치를 잘 가지고 끝까지 이제 호흡을 맞추는 게 이제 제일 오히려 그게 연출적인 챌린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한 그런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관객분께서는 마지막에 불을 한번 크게 붙일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엔딩은 아니었다 말씀하시면서, 혹시 감독님의 엔딩에 대한 부상 중에 그런 부분도 있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엔딩에 불 붙이는 거는 어떤 분이 주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엔딩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요. 선생님 개구리 마임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걸 저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르바가 이제 죽는 거 자이아 때는 좀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건물들이 바싹 말라 있고 다 낡은 건물들이라 그거 이제 그다음 횃불 정면하고 해서 굉장히 사실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이 잘못 붙어가지고 끌려고 이렇게 여기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하수구 밑에 다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거 아무리 불러도 안 꺼지고, 그래서 막 소화기 갔다가 난리치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더 가고 싶고, 저도 CG를 오래 해가지고 사실 CG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담백하게 그냥 아날로그 그대로,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시네마틱 방법으로 담는 거, 아주 옛날 렌즈로 아주 정각으로 담아보는 거, 그게 이제 작업의 취지였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 사소한 거지만 빠뜨렸던 게, 무녀가 극 중에서 이제 잠깐 등장하는 무녀지만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무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아가 분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조르바가 분화가 된 시점에 조르바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에는 좀 더 성적인 것까지 더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다 거쳐 나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무녀가 이제 두 개의 자아를 분리시켜가지고 요선시장에 가두는 거거든요. 이제 고장치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구들이나 이런 이제 샤먼적인 장치들은 기본적인 상식까지만 다 이해가 되시는 거고. 질문 중에 하나는, 조르바라는 이름을 얻고 난 뒤에 초반에 그림자처럼 어둡게 표현된 것과 달리 엄청 이제 깨발랄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깨발랄하고 자유롭게 네. 즐겁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배우님은 본인과 조르바 연기 중에 어떤 연기가 더 좋으셨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부인의 어떤 질문이 있기도 한데, 선생님부터 어떠셨는지, 두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느 쪽에 더 사실 그 내면을 드러내서 그걸 형상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실체를 잡아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지금 봐도 그게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게 맞나 할 정도로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발랄한 건 우리 감독님께서 깨발랄한 건 사실은 초등학교 때 갇힌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준규가 늙어가는 만큼 자기도 형상화해서 보여진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선은 그냥 이드 상태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 분화가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쿨하고 멋진 거는 꺽다리로 표현된 거고, 막 공놀이하고 재밌게 노는 거는 대머리로 표현된 거고, 조르바는 여자친구가 필요한 거죠. 이제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혜진이 이제
혜진의 손길이다 마른 꽃을 들고 이제 세 명이서 개구장처럼 찾아가는 걸로 좀 그 정도 안 밝으면 너무 이제 이건 너무 어둡게 갈 것 같아요. 네. 조르바는 이름은 당연히 그 그리스인 조르바 그 소설. 아니요,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이전에 왜 부처님 시대에 조르바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이제 마른 사막 같은 존재, 욕망이 다 말라버린 존재고 그 사막 위에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존재. 그게 이제 조르바고 불교에서 조르바 붓다라는 붓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이제 불덩어리였던 붓다 저 조르바를 보고 이제 제자들한테 조르바처럼 될 수 없으면 열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조르바를 그리스인 조르바가 갖다 쓴 거고 저는 우리는 동양이니까 저 원조를 갖다 써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그 세 분께 향후 이제 계획들에 대해서 뭐 작품 계획 또 이제 공연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 듣고 그리고 자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선생님. 저는 사실 장 감독님이 이거 상영 끝나면 아마 출연 제의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거에 따라서 제 앞날이 결정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저는 뭐 다음 주에 녹음도 있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연습이 있고 뮤지컬 음악원 계속 이렇게 작업하면서 지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바이올린으로 했던 음악들이 다 즉흥으로 만들어낸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즉흥으로 만들어낸 거여서 사실 이 소리가 어떻게 소스가 들어갈지가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 푸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주셨던 그 사운드를 담당해 주셨던 지금 여기 못 오셨는데 은영 감독님, 정상국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편집이 끝나고 나서 푸시로 이제 음악이랑 사운드를 넣어주신 제 바이올린 소리가 잘 묻히게 도와주신 이제 러브 아일랜드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음악 감독님, 맥이 아버지 이제 음악 쪽에 되게 예민했어가지고 그분들 소개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가는 사람 쫓아가서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계속 이제 캐릭터를 찾을 것 같고요. 그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뭐 신뢰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양식어는 싫고요. 활어를 찾아서 이렇게 팔팔 뛰는 분들을 계속 찾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생에 간섭해가지고 단면을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정각으로 딱 담았을 때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런 작업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 좋은 질문으로 질문이 참석해서 너무